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흔히들 요즘 시대를 3초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초저금리, 초고세금, 그리고 초고령화. 자, 이런 위기의 3초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자,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가족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노후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신보험 레시피,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정말 유리한 종신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암 생존율을 주제로 추가하기에 유리한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만약에 혹시 모르는 일까지 대비해볼 수 있는 탄탄한 보험 준비, 오늘도 보험플랜 119와 함께 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인생에 있어서 만약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후와 죽음.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힘들 때 피어나는 보험의 꽃이라고 하는 종신보험. 최근에 이 종신보험에서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 김성주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신보험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해야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신청자님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무설계라든지 보험에 대한 보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보험료를 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성분인데 한 달에 보험료를 보장성 보험료를 3만 원, 4만 원도 비싸다고 느끼셨던 분이 무려 25만 원이라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큰 보험료를 특히나 여성분이 왜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지 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이 속에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숨어 있었는데 아마 오늘 그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종신보험에 저런 게 있어? 아니면 저거 내가 이미 가입한 상품인데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한번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신보험의 혁명. 제가 한 11년 전, 이전, 15년 전 이럴 때 종신보험은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가족사랑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쌌고요. 사망 시에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니버셜 기능이나 이런 저축성 기능들은 나중에 추후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보험들이 국내사랑 부딪히면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CI 보험이라든지 또 입출금이 가능한 보험이라든지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했을 때는 최저 보증이 3% 이제 더 떨어진다. 추가남을 활용하면 환급금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해지 상품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 들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런 보험들이 3월 달 그리고 10월 달을 걸치면서 많이들 사라졌는데요. 이제 종신보험도 더 이상 이제 회지환급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을 말씀드린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그 외에 추가적인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신보험은요. 죽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살아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질병이나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망 시에 100%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에 원인 등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의 종신보험의 종류에는 일반 종신보험이 있고 변액종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 저해지 최근 들어 무해지 그리고 해지환급금, 미보증 상품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간편종신 등을 통해 가지고 연령층이 높고 나이가 많으셔도 굉장히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들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이 점점 날이 갈수록 싸지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이유는요.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의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마저도 좀 어렵겠구나 했지만은 또 한 번의 좋은 종신보험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는데요. 일단 종신보험의 체크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험생명표가 경험생명표를 3년 주기로 발표를 하는데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님들도 체감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면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은 집안의 보호막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의 축적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서 종신보험은 특히나 장기적으로 뭔가 보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황이 틀리겠지만 내가 종신보험을 필요로 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재테크 삼아 상속 증여나 자산의 축적 목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축의 비중을 좀 낮추시고 장기적인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축도 하고 있고 펀드나 주식도 하고 있고 또 연금도 들고 있는데 장기적인 자산을 하나 정도 마련했을 때는 종신보험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상품이 너무 좋고 주위에서 들어봤는데 나도 할래, 너도 할래 하다가 가입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내 자산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측정하셔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일단 전 세계를 집어당긴 코로나, 오늘도 10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 코로나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망자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이제 장기화되겠죠. 한동안 주식 열풍이 되었지만 2020년 하반기가 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식 또한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 또한 내려가게 되겠죠. 이 코로나는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코로나 관련 사업들은 굉장히 흥행을 했지만은 시장 경제는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지는 고질적인 질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무이자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요. 0% 기준금리 0% 한국 경제 이 금리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제가 시청자님 상담하는데 그 예전에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6.5% 7.5%짜리도 많았어요. 보통 10년 전이죠 벌써. 7%짜리도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금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저 또한 어제 또 저축을 하나 만기가 돼서 하나를 가입했는데 1.2% 주더라고요. 제가 금리를 보고 저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저축을 함으로써 뭔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저축을 들었을 뿐이지 금리에 대한 기대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이웃 나라, 다른 나라도 보시면은 미국, 일본 이런 데 보시면은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최근에 일본에도 친구들이 있지만 일본의 금리를 따져보면 거의 저축이나 대출의 개념을 거의 무시한 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언제 낮아지냐? 더 낮아지냐? 그리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들도 보면 다 2% 이하, 1%대에 머물고 있죠. 근데 생명보험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이 복리의 기능을 주고 비과세를 주는데 평생 확정으로 2%대 중반의 그 금액을 최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싸움에서는 금리가 낮은 저축사품보다는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쏠렸던 이유 중에 최근 동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4%짜리 종신보험을 판매를 했었는데 4% 그때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축보험 금리가 4%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4%면 해지한금이 그 업계에서는 가장 높았던 그런 종신보험 상품이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상품 중에 CI인데 내가 가입을 했어요. 4%의 보증이 있고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 입출금이 돼. 근데 내가 CI에 걸리게 중대한 질환에 걸리게 되면 보험금을 한 번 지급했는데 리필이 돼요.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나중에 해지했을 때 30, 40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에서 200%의 해지한금까지 나왔어요. 특약을 굉장히 많이 넣어도. 그랬던 상품도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명보험 또한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종신보험에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능은 어떤 상품이든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일단 보장자산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40세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장자산 사망금은 이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계속해서 보장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계속해서 보장이 되죠. 이 40세 남자 20년 주계약 1억 원을 가정했을 때 기납보험료 대비 113%라는 얘기는요. 이 숫자만 보면 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납기가 60세에 끝났어. 20년 납을 해가지고 납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거나 사망보험에 대해서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사망보험금에 쌓여있는 적립금과 그리고 주계약을 나눠가면서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금 또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시중에 복리형, 금리형 연금 상품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00건 중에 한 건, 모든 회사 중에 한 달에 한 건 정도 팔릴까 말까 하는 금리형 연금 상품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금리형 연금 상품을 최저 보증했을 때 10년 딱 됐을 시점에 98%나 96%뿐이 해지한금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았네 어쩌네 하지만은 그거는 시청자님 반드시 오해를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종신보험의 해지한금이 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은 연금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연금보다 큰 해지한금을 나타내고 있는 장기적 상품이 될 수가 있고요. 연금 또한 기능으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연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다. 계속해서 50만 원씩 받잖아요. 하지만 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하게 되시면은 연금을 정해진 금액을 받고 사망 또한 삭감되면서 보장이 됩니다. 사망 또한 확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 돈을 유족에게 물려줄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상승. 우리 지금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5년 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때 당시 고혈압이 있었대요. 그래서 활증을 받아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19만 8천 원으로 보험료가 올랐대요. 15만 원 정도 내다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갱신이 됐고 가입 당시보다 활증 보험료가 붙어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겠지만은 지금 그분이 60세가 아직 안 되셨는데 만약에 70세, 80세가 돼봐요. 건강보험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의료비도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보험료, 우리 종합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료 이걸 내가 만약 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유지를 하시겠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소득이 없어요. 내가 한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됐는데 소득이 없는데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젊었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뭔가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 자산 또한 보험으로 준비를 미리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그 적립금이나 연금 전환, 해지한금을 통해 가지고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를 망치는 불청객.
만약에 오늘 병원 건강검진을 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영상에 뭔가 보이는데요. 6개월 뒤에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나 또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이.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질병이나 이렇게 걸리면은 큰 질병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이럴 때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험은 그 이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35년째 한국의 사망 원인 1위를 보면은요. 당연 암이죠. 암보험 좋아들 하시고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이 단연 1위인데요. 50대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남자는 50대 후반, 여자는 50대 초반. 제가 봐도 주위에서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봐도. 그리고 암 발생자 수가 굉장히 많고 암은 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암 그 유전학적이나 암의 조직적 변이나 아니면 혈액을 타고 다니는 그 암의 기저세포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암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몸 어느 곳에서나 손톱하고 이빨 빼고는 다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의 그 비율은 40대, 60대에 굉장히 많은 암 환자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남자 82%, 여자 78%.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우리 40대 한참 돈을 벌 나이, 40, 50대에 암이 걸려버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언제 발견할 때라 물론 최근 어떤 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하다가 대장 용종인 줄 알고 제거를 했는데 조직검사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조직검사 한 결과 악성이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치료가. 항암 치료 한 번 받고 끝났는데 물론 암 진단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런 굿케이스를 빼고 나서는 2기, 3기, 4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건 주위 분들을 보시면 아실 테고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신보험을 20년 납 기준으로 1억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1억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 만약에 내가 위암에 진단했을 때 한 2년 정도에 그 2년치 보험료와 앞으로 낼 18년의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드립니다. 1년 더 해서 19년까지 돌려드리네요. 10년 뒤에 내가 자궁경부암이 걸렸다. 그러면 10년치 보험료 지금까지 낸 돈하고 앞으로 낼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19년 뒤에 내가 20년 납인데 1년 남겨뒀어. 뇌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19년치 보험료와 낼 보험료 1년치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돌려드립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CI 보험도 아니고 GI 보험도 아니고 무슨 특약이 특별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낼 돈과 낸 돈을 전부 다 돌려드리고 사망보험금까지 또 한 번 보장을 해드립니다. 어마어마하죠. 더블이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보시면은 14대 질환에 대해서 그럼 어떤 질병이 보장이 되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무려 14가지의 진단에 대해서 아까 말한 페이백을 해드리고 사망 또한 보장을 해주고 보험도 살아있습니다. 일단 암 들어갑니다. 모든 암이 들어갑니다. 물론 경계성 중이암, 제자리, 기타 피부암, 연기암들 빼고 나서는 일반 암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 말기 폐,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그리고 누게릭병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중대한 화상 부식. 중대한 화상 부식이면 3도 이상, 20% 이상, 그리고 대동맥 인조혈관 치혈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판막 수술, 그리고 5대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납입 기간 내 언제든지 진단을 받아도 내가 낸 돈과 앞으로 낼 돈 총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어마어마하죠. 14가지 질환에 대해서 종신보험인데 14가지 질환에 대해서 총보험료를 돌려준다.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요. 만약에 내가 암이라든지 여기 5대 장기, 신장, 간, 폐, 이런 데에 만약에 질환이 생겼어요. 내가 여명을 달리해서 죽기 한 달 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낸 보험료 다 돌려드리고 사망보험금이 또 한 번 보장을 지켜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연금까지 해주고 사망도 보장을 해주고 진단자금의 페이백까지 된다는. 이것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기존에 있던 종신보험에 비해서.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젊은 양반 묶고 더블로 이거 있잖아요. 2배 보장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낸 보험료 그리고 앞으로 낸 보험료 그리고 환급보험료까지. 암이 걸리든 뇌, 심장, 간, 폐, 신부전증, 마기, 누게릭, 중증 화상, 심장에 관련된 관성동맥, 심장팍막, 대동맥 조현수, 5대 장기 이식술 딱 했을 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돌려주고 페이백 해주고 낸 돈도 돌려주고 앞으로 낼 돈까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일단은 주계약 20년의 가입 예시를 한번 봤어요. 그럼 보험료가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종신보험의 가격을 띄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가입 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40세 남자 기준 주계약 1억을 했을 때 24만 2천 원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을 했을 때 24,200원입니다. 1억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14가지 페이백 해주는 보장. 69,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 보이죠? 그렇죠? 딱 봐도 비쌉니다. 근데 학계보험료 31만 원. 그럼 종신보험보다 비싼데 이렇게 되겠지만 1억 원 이상을 하면 보험료가 일단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계약이 할인돼서 21만 8천 원 그리고 특약 또한 할인이 됩니다. 3만 4천 원. 학계보험료가 25만 2천 원, 학계 후 또 할인이 한 번 들어서 25만 원 정도로 할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이 특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비쌀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특약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상품은 1억, 2억, 3억 금액이 높을수록 더 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이 있어야 베팅을 할 수 있겠듯이 금융상품도 돈을 많이 넣는 분에게 보험회사도 우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에 주계약을 가입하면 납기내 주계약에 10%가 인상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뭔 뜻이냐면 내 1억 가입했는데 20년을 열심히 냈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그래도 보험은 살아있는데 주계약이 1억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10% 더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10% 더 드리고 있고요. 이제 상품의 구성은 30%, 50% 저해지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본형도 있고요. 물론 저해지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환급금을 좀 더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30% 저해지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계시고요. 50% 저해지도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40대들은 한 30% 저해지를 많이 선택하시고 50대들은 50% 저해지를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페이 총 보험료 납입 환급 되시고 2년 내에 14대 발전 시에는 50%만 됩니다. 2년 이후에 100%고요. 그리고 가입 나이는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종신보험 15세부터 모든 회사가 가입 가능하고 사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이가 15세고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66세이신 분들은 그럼 나는 못 가입하겠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66세 이상의 어르신들 못 가입하시겠네? 그럼 자녀분 이름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자녀분이나 아니면 배우자, 피보험자를 바꿔서 가입하시고 계약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납, 15년, 20년, 25년, 30년, 60세, 70세 연납, 세납 다 가능한데요. 20년에서 30년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페이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 한도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너무 더 가입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쉽게도 3억까지 분이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50세 이하는. 그리고 61세 이상은 1억까지 분이 가입을 안 시켜드립니다. 10억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입 한도는 정해져 있고요. 또 한 번의 네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험료 매달 내려면 좀 부담되는데 하는데 얘 종신보험이거든요. 카드납이 됩니다. 카드납. 5대 주요 회사에 카드납이 돼요. 카드납이 된다고 하면은요. 활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써주세요. 이런 것들 많죠. 그럼 그거 맞춰 써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뭐 30만 원 써야 되는데 29만 9천 원 썼어. 할인 못 받잖아요. 되게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정해놓으세요, 그냥 고정으로. 정해놓으시면요, 그 돈이 포인트 딱딱딱 맞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이나 뭐 사셨던 물건에 대해서 할인 받으시죠. 그리고 할인 받으시고, 그리고 포인트 돌려 받으시고, 보험료 카드 납으로 해서 그럼 카드로 했는데 내가 막 14대 질병에 걸리면은 죽거나 하면은 카드 다 취소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현찰로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할인된 카드 할인을 받았다고 해도 할인 전 금액으로 돌려드립니다. 언제부터? 2회차부터 가능하고요. 카드 범위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손자, 손녀, 직계 좀비족이죠. 조부모까지 가족 카드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휴대폰 하나 만드는데 30만 원 이상 쓰래. 어머니 카드로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언제? 2회차부터 하시면 되고, 카드적인 경우 가족관계에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서류 제출까지 안 하네요. 좋네요. 그리고 카드 명의 본인이 확인 동의 녹취만 하시면은 가족 카드 납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종신보험 카드 납 안 돼요. 웬만한 회사들. 그리고 거의 안 돼요. 손해보험은 카드 납이 되지만은 이 생명보험에서 그 사업비라든가 예정이율 이런 것들 때문에 카드 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하라고 금감원에서 하라고 해도 이 카드 수수료 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카드 납 가능하십니다.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 일단 제가 오늘 설명을 중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에 들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방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한 종신보험입니다. 진짜 시중에 지금까지 제가 종신보험 역사를 쫙 봤을 때 물론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큰 질병이나 아파도 드립니다. 어떤 보험료? 내가 낼 돈하고 낸 돈하고 총보험료 드립니다. 총보험료. 그리고 불의의 사망 시에도 드립니다. 납기가 지나면 10%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에 연금으로도 드립니다. 연금 전환 10%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망보험 삭감 시에는. 그리고 장기유대, 납입면제, 비과세, 카드납.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표기되지 않았는데 우리 종신보험의 주 할인 특약 또 하나 들어가죠. 건강체 할인. 내가 혈압이나 당뇨나 정상 수치, 건강한 BMI 수치나 정상의 수치에 있다 하면 보험료를 또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종신보험 제가 시중에서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 젊은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나 하나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종신보험에 많은 그런 그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많이 깬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겠는데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혹시 지금껏 종신보험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 편견을 깨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4가지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동안 내가 냈던 모든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신보험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해지 환급률도 높다고 하니까 뭐 사망 보장 그리고 아플 때에도 또 연금으로도 동시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문의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 혁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 보험료 돌려받는 페이백 기능이었어요. 이게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런 특약 보험은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나요? 네, 보통은 특약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 중간에 이제 할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약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의 이름을 보시면은 과거에도 있었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품이실 거예요. 물론 상품 이름은 저희가 방송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에 변형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특약, 이 페이백, 14대 질환의 페이백 보장이 있는데요. 주계약하고 페이백하고 특약을 반드시, 주계약은 원래 들어가지만 페이백을 반드시 넣어야지만 이 보험의 가치는 배가 될 겁니다. 이 특약이 빠진다 하면은 예전의 과거의 보험들과 유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합계 보험료가 나오고
10년 이 할인 보험료를 다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전체 보험료에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페이백 기능에 만약에 걸릴 수 있는 14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특약보험료 가치 대비 주계약 1억을 가입해보면 어제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요. 20년 난 기준에 페이백을 받았을지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17,325원으로 1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페이백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원칙상 납입 면제 기능은 대신해서 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살아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전환하시든 사망을 하시지 않는다면 살아서도 해지를 하셔서 큰 목돈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인도 되고요. 10,000원대 페이백 특약을 넣어가지고 내가 냈던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전혀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더 어릴 경우에는 또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놀라운데 좀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나이보다 좀 더 어릴 경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거는 모든 종신보험에 이제 있는 특약 중에 하나고요. 그 특약은 이제 스마트 청구에서 피보험자 최근 1년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건강검진을 요청을 하세요. 하시면은 일단은 건강 나이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BMI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MI는 말 그대로 키와 몸무게와 그리고 퍼센티지를 빼는 계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만이냐, 정상이냐, 고도 비만이냐, 아니면 저체중이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데 정상 수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혈압 또한 정상 수치에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우리 술 많이 드시면 중성지방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많아지는데 술 안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겠죠. 그리고 공복 시 혈당도 마찬가지로 정상 수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반 뭐 흡연 안 하시고 술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그 표준체 몸무게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거의 다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더 적은 경우 10년 이내에 3회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죠. 나 건강한 것 같은데 검사 딱 했는데 좀 높대. 기준 수치 넘었대.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관리를 하셔서 총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이 할인 기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입하고 책임증명 차액 앞으로 내 보험료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시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이 보험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이 건강보험 그 보험료 할인 검진 결과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지면 기분 좋은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납입 면제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 대신 내주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기능은 이제 종신보험이 원래 사실은 CI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 최초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손해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납입 면제, 또 어린이 보험도 굉장히 납입 면제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납입 면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절대 하고 싶은 특약은 아닌데 나라나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납입 면제를 굉장히 강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납입 면제 이 더페이 환급금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 카드 납으로 바꾸시고 목돈을 운영하시는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에는 큰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5년 납했을 때 이제 보험료는 1,856만 원으로 저렴해지는데 일단 납입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사는 보험료를 대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납입 면제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고요. 생명보험에서 납입 면제는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혹시 가장이시라면 필요성은 느끼지만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종신보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동시에 가져가고 냈던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그 걱정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보험도 4월에 개정이 된 거고 또 여러 가지 보험들 시기별로 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셔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유리한 보험으로 설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네. 왜 이 TV 드라마가 시대의 그 분위기, 환경을 좀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암에 걸린 건 잘 못 보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요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예, 그 암 생존율이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못 먹고 못 살았을 경우에 그리고 네. 또 특히 이제 의료 기술이 좀 이제 부족했을 경우에 암이 걸렸다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OECD 국가에서도 의료 기술이 되게 선진국에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 정도 이제 그 더 암 생존율이 해갖고 5년 이상 이제 암이 걸리셔도 5년 이상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거는 이제 2013년에서 17년 정도까지는 암 생존율이 70% 정도, 70%가 넘어가죠. 그래서 와. 암이 걸려도. 그리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그 나라에서 그 건강검진도 2년마다 한 번씩 40세 이상은 예. 예, 그렇게 시켜주기 때문에 암이 이제 초기에 발견됩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되게 되면 살아가는데 뭐 거의 지장이 없죠. 이제는 뭐 그럼 암에 걸려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은 5년 이상 뭐 거의 살아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이 대비를 할 만한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거나 뭐 고객을 만나게 되면 맨날 뭐 암이야? 라고 뭐 또 암 얘기하네? 뭐 예.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암은 얘기는 계속 아주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계속 암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암이 걸렸을 경우에 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요즘은 암 걸려도 나라에서 치료 다 해준다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당연히 이제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시게 되면 나라에서 5% 자기 부담금이 5%죠. 5% 예. 이내에서 5%까지만 이제 부담을 하고 나라에서 모든 거를 보장을 해주지만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거에서만 예.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게 되면 일단은 그 경제 활동 못 하게 되죠. 대부분 분들이 아무래도 예, 좀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쉬면서 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그 예전에 비해서 항암 치료도 표적 항암 많이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표적 항암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전부 다 비급여입니다.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비싼 최신 거는.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런 그렇죠. 걸 받고 싶으면 내가 내 돈 내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막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 나는 뭐 3천만 원 그러면 충분해라고 하셨을 때 예. 표적 항암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시게 되면 3천만 원은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표적 항암이 비싼 거는 뭐 일회성에서 한 2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3천만 원 받아서 2천만 원 나간다고 하게 되면 예. 이게 일회성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표적 항암이.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제 그 지인도 한 3년 전에 비인도암이 걸리셨어요. 예. 비인도암이 걸리셨는데 이게 초기에 또 발견이 돼서 아까 이제 김성 전무가 그랬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또 불안해 하잖아요. 이제 갔는데 역시나 이제 초기에 발견이 돼서 예. 그분은 암 진단금이 다행히도 1억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표적 항암을 2번 받고 완치 판정을 5년이 안 됐는데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금 자체가 3천만 원 있느냐, 뭐 내가 갖고 1억을 갖고 있느냐 차이는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치료비와 생활비가 얼마나 좀 늘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암은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표로 보시게 되면은 예. 일단 이 국내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뭐 2005년 정도는 2조 6천 원 정도, 뭐 2009년 6조 어마어마하게 예. 올랐죠. 그러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게 이제 치료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암이 걸리게 되면 간병비, 그다음에 교통비, 뭐 생활비 등이 이제 비직접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것도 많이 뭐 2005년도 1조 5천억이지만 2009년 3조 8천억인데 이거는 좀 통계학이 이제 2015년인데 지금 걸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직접 의료비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네. 예시로 들어주신 분처럼 1억 원 넘게 준비하신 분보다는 3천만 원? 그 정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1억 원을 좀 준비할 수 있는 플랜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1억 원을 좀 준비하는 플랜이 뭐냐면 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아주 큰 이제 그 하나의 그 증권에 네. 모든 담보를 다 넣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다 넣으시는 게 뭐 정답일 수도 있지만 내가 부족한 보험이 무엇이냐.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이 특화된 보험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보험을 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암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뭐 조금 더 넣고 싶어 했을 경우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15세, 50세 정도, 50세까지인데요.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다음 유사암은 이제 뭐 경계성 종양, 뭐 기타 피부와 뭐 갑상선에 되겠죠. 1,000만 원 넣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약 1,000만 원 넣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5천만 원을 넣고요. 그다음에 신재진단암 진단비, 요거는 이제 갑상선, 기타 피부와 전립선도 다 포함되세요. 포함되시고 2년마다 그냥 무조건 암이 잔존해 있으면은 500만 원씩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좋네요. 예, 이건 상당히 요렇게 이제 예. 특화된 보험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암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은 이제 그 충분하게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추가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예, 필요할까요? 보험료가 그러면 와 이거 되게 뭐 엄청난 거 아니야? 뭐 비쌀까 그렇게 봐요.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보험이 40세 정도가 되시게 되면 네. 저희가 그냥 항상 보험은 통계약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새는 암도 걸리는 나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30대도 걸리고요. 뭐 40대도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40세 정도가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꼭 20년이나 100세 만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20년 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돼요. 왜냐하면 이 40세가 뭐 20년이면 60세까지잖아요. 암이 웬만큼 걸리실 나이는 다 그 60세 아니시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하신다고 하셨을 때 1급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세 남성 같은 경우는 뭐 3만 3천 원, 3만 2천 원, 뭐 여성은 뭐 4만 원 정도. 근데 이 보험 자체도 아까 종신보험이랑 얘기했듯이 똑같이 페이백 기능이 또 있습니다. 페이백은 예. 요거는 뭐 저렴해요. 40세 남자 같은 경우는 3만 6천 원 정도, 뭐 여성은 4만 4천 원 정도, 한 3, 4천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우리 좀 젊은 친구들 위해서 한번 볼게요. 어린이분들도 암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어린이들은 뭐 암이 별로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암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도 이제 많이 그 암이 걸리는데 암도 걸리지만 어린이들은 수술을 많이 하죠. 그쵸. 예, 뭐 탈장 수술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편도선 수술입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 편도선 수술하고 이제 사타구니 탈장 같은 경우가 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거의 7,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뭐 맹장염 수술도 있고 뭐 심장 수술도 있고 뭐 충농증 수술도 있지만 이 편도선 수술하고 타짜구니 탈장 수술이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 같은 경우 이 수술비하고 암보험 보장을 어떻게 또 특화되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또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술비 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그냥 질병수술비, 뭐 상해수술비, 그리고 뭉뚱그려서 나왔고 생명보험은 1에서 뭐 5종, 뭐 1에서 3종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수술비 자체가 워낙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에 있어서 내가 수술비를 얼마큼 갖고 있는가도 중요하니까 한번 증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러네요. 그럼 암보험이랑 수술비 같이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뭐 어린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 뭐 태아보험에 가입하셨던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충 거의 뭐 평균적으로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보험을 5천만 원 정도씩 넣으셨어요. 다 넣으시기 때문에 예. 이것을 보면 이제 제가 어린이 수술비 암치료비 플랜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암 진단비는 그 태아보험에서 5천만 원 정도, 어떤 많으신 분들은 또 1억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암 진단비는 그냥 기본 담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유사암도 뭐 20만 원, 요거는 꼭 넣어야 되는 담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 담보에서는 예전에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5천 넣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뭐 100일 때 질병 수술비, 뭐 20대 질병 수술비, 뇌혈관
제일 중요한 게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수술비가 3천만 원씩 넣습니다. 그 예전에 뭐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종수술비 1에서 5종, 상해 종수술비 1에서 5종 해갖고 각각 1,000만 원씩 넣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료는 3세 기준에 5만 원, 남자. 예. 요거는 이제 어리니까 갱신용으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무조건 뭐 20년 나 뭐 100세나 아니면 30년 나 100세 아니면은 30년 나 90세 만기. 그래갖고 요것도 제가 30년 나 90세 만기로 한번 납입 면제 기본용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뭐 7세 같은 경우 53,000원, 여아 같은 경우는 51,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보험료가 좀 비싼데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거는 90세, 30세만 내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 면제도 기본용으로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보장을 갖고 간다고 하게 되면 자녀분들은 평생 90세까지는 암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고 수술비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고 살겠죠. 그러네요. 우리 네. 자녀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성인분들도 다빈도 수술비 같이 가져가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성인들도 제일 많이 수술하는 게 1위가 백내장이에요. 예. 제 주위에서도 백내장 수술 많이 받으시고 이 뭐 백내장 수술 받으실 때 렌즈 삽입 수술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2016년 4월 전에 뭐 실비 가입하신 분들은 실비에서 됐지만 그 이후에 가입하시는 백내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이상하게 담낭 절제 수술을 또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자궁 절제 수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인 다빈도 수술 같은 경우 이 수술비를 또 준비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플랜 좀 봐주시고 보험료 볼게요. 예, 이 성인 수술비하고 암치료비 플랜은 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질병수비 30만 원하고 뭐 21대 질병수 500,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2천만 원씩 넣습니다. 예,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진단비 말고 수술비로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하 100만 원 잡았고요. 표적 항암은 5천만 원 잡았고 종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대 기관 양성 종양 폴립 수술비도 50만 원. 여기에 또 이제 신인공관절 치환 수술비를 150만 원을 잡았고요. 인공관절은 개당 개당 150만 원이니까 양쪽 다 하시게 되면 300만 원이시겠죠? 보험료는 예. 상당히 저렴하시다고 생각하실 그러네요. 겁니다. 이거 다 가져가면 일반적인 거죠. 네, 이걸 전부 다 가져가시고 예. 30세 같은 경우 2만 원, 남자는 여성은 이제 27,000원. 요것도 이제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8대 납입 면제 기능을 좀 탑재를 해봤어요. 8대 납입 면제 기능을 탑재를 해봤는데 40대 남자는 뭐 39,000원, 여성은 뭐 44,000원, 50세는 남성은 77,000원, 여성은 65,000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수술비하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지금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갖고 오셨던 분들은 이런 담보는 거의 없으실 거고 수술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보험을 좀 더 추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탁드릴게요. 추가 플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보험은 무슨 뭐 맨날 보험만 가입하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맨날 보험만 가입하시면 안 되시겠죠. 당연히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제 요건을 무조건 더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한번 리버네링을 받아보시게 되면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세요. 그럴 경우에 그 줄인 보험을 갖고 이런 부족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추가 가입 시 시대적 배경이라고 제가 말씀 좀 적어놨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4년도에 가입했던 보험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았던 보험이지만 지금 이제 흘러나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때 보험이 좋은 보험도 있지만 지금은 수술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보험, 예전에는 그 당시에 보험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또 이제 시대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나이를 불문하고 진단비와 함께 또 흔하게 하는 수술비까지 조합하면은요 최적의 추가 플랜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정열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